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파라는 매체로 사람의 뇌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고통을 가해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법적 규제가 없다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불법 무기에 종속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나는 안 걸리겠지처럼 나는 전파 무기와 상관없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지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이는 냉전 초기에 CIA가 수행한 비밀 정신 조작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1953년에 시작되어 1973년 이후 중단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와 윤리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 배경은 당시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가지고 있는 세뇌 기술에 대한 우려 대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전과 정보 수신 능력 강화를 위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신조작, 고문, 세뇌와 신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강력한 환각제인 LSD, 최면, 감각 차단, 수면 박탈, 약물 투여, 전기 충격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비밀 실험이 피험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었고, 일부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5년 포드 행정부 시절 미 의회가 구성한 처치위원회에서 MK 울트라의 존재가 처음으로 공식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30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MK와 관련해서, 울트라와 관련해서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When the government does something that is wrong, we have to admit it. That is the only way to build trust for the future. What was done should never happen again. 이 기술은 현재 정신조작 및 인지행동 통제 관련 핵심 기술로 전승이 되어 지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신경권, 뉴로 라이트, 즉 뇌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드린 내용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날 신경과학, AI, 전자공학, 군사기술의 바탕으로 다음 4가지 항목을 실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 기억의 해킹입니다. 뇌에 저장된 기억을 읽거나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 리딩입니다. 생각의 읽기죠. 뇌의 정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말하지 않는 생각, 이미지, 의도 등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인드 컨트롤, 생각과 행동의 통제입니다. 인간의 감성, 판단,
결정, 행동을 기술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네 번째로 뇌의 영상과 음성의 전달입니다. 외부 기기에서 직접 뇌에 자극을 보내 영상이나 음성처럼 시각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VR과 신경 피드백으로 VR 환경에서 감각 피드백과 함께 뇌파 운송을 통해 의도된 이미지나 감정을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AI와 뇌신경과 무선통신의 조합입니다. AI는 뇌파 패턴, 시각화된 fMRI, 언어 신호를 학습해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해석하거나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각 패턴을 바탕으로 행동 예측까지 가능한 단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와이파이로 사람의 심박수, 호흡, 위치, 행동 변화까지 감지하는 기술이 발표되었으며 MIT의 YVI 기술은 벽을 넘어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것까지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로 뇌를 해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로 뇌를 해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와이파이와 스마트 기기 통신망 해킹을 통해 맞춤형 자극을 전달하여 심리 조작은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어 있고 전면적인 실현은 향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대한민국 연구진 IBS와 연세대가 개발한 나노마인드 마그네토 지네틱 인터페이스 포 뉴로다이나믹스. 이 기술은 비침섭 무선 방식으로 세계에서 마인드 컨트롤 실현한 최초의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나노 자성을 띤 자기 나노 입자를 특정 뉴런의 유전자 형식으로 삽입, 외부에서 회전 자기장을 걸면 나노 입자가 돌며 타겟 뉴런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실험 결과가 있는데 모성이 부족한 암컷쥐에게 모성 본능을 행동을 유도하여 새끼를 돌보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100% 증가 또는 50% 감소하게 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친화 행동 증가 실험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공위성과 원격 무선망 뇌 연결 관련 특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무선칩, 임플란트, 외부 중계장치를 통한 브레인 컴퓨터 데이터 통신 특허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원격 전달을 통해 뇌 모니터링 자극 시스템 특허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특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초적 무선 뇌파 통신 특허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Satellite Therapy Delivery System for Brain Neuromodulation, 이 특허는 위성을 통해 뇌 자극 센싱을 하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Wireless Brain Computer Interface Implantable, 이 특허는 체내 삽입 무선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된 특허입니다. 그리고 Cell Phone Based Wireless and Modulation Brain Machine Interface, 이 특허는 휴대폰을 통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특허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Method for Controlling Simulator Brain Computer Interface System and 칩으로 이 특허는 화웨이가 자극기 제어 방법, 자극기 VI 시스템 칩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유로제스 후아샨 병원팀과 함께 자사 개발의 256채널 플렉서블 임플란트형 BCI를 사용해 운동과 언어 디코딩 시도를 실제 환자에게 수행을 한 공개 문서를 보도를 하였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나노 마인드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에게 나노 입자를 주입 또는 복용시키고 와이파이 즉 AI와 뇌신경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 뇌를 해킹하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생각을 주입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음성과 시각 정보에 입출력을 하고 과거 기억들을 다 모니터링하며 신체의 통증과 병의 유발이 가능하며 모든 오감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와이파이를 통해 모든 회사 근로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유권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나 독재집단이나 악덕 기업이 이 기술을 손에 넣고 재력과 조직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증거는 저를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마루타가 된 사람이 주변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도 곳곳에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직장 내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아래 위층 등 곳곳에서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등으로 실험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곧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전 근로자, 전 국민의 노예하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 국민의 노예하는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기술을 손에 넣고 AI와 와이파이와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자기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자기 발 아래 노예로 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악덕 기업주나 국가의 독재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근로자나 국민의 노예화를 가상적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대한 발생 시에 대비도 가능하겠죠. 먼저 악덕 대기업주의 경우입니다. 관련 정보기관과 컨택하여 이 기술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회사의 식당 음식에 나노 입자, 나노 로봇을 근로자들 모르게 섞어서 정기적으로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용 와이파이를 저녁에 설치하여 와이파이와 나노 로봇을 통해 개인별로 동기화 시켜나가고 컴퓨터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각을 모니터링하고 기억을 해킹하고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최악의 경우 발병을
유발시킵니다. 먼저 임원들과 직책자들을 먼저 노예를 하고 그 다음 감성노조를 그리고 문제 있는 근로자들을 그 다음 전 근로자를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 하나로 전 근로자를 노예를 만들어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노사 간 골치 아픈 이런 영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언급하고 반항한 이들은 고립시키고 전파범은 발명 유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의 독재자나 독재 정당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특정 국민 식품회사를 포섭합니다. 예를 들면 신라면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나노 로봇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코로나 백신 같은 회사를 포섭하여 백신에 나노 로봇을 첨가시킵니다. 이는 피검사에도 일반 검사에도 전혀 검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포섭하여 와이파이를 통해 전 국민을 동기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휴대폰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DCI 연결을 통해 전 국민을 동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는 거죠. 선거 시 특정 인물, 특정 당을 찍도록 영구 집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독재 국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데모도 없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들을 만들어서 그 많은 피해자들, 마루타들을 왜 불법적으로 실험하고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밝히고 이 모든 기술들을 법제화하여 통제하여야 합니다. 맞나 아니가 하는 순간에 모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가해자 여러분, 당신의 자식들도 다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 가해하고 있는 것이 재밌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는 시간과 반비례하여 남은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바로 소위 마루타인 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울산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기획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회사에서 중국 상해 파견을 가라고 해서 6개월 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전파고문 피해로 3개월 반 만에 복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파견 간 지 2개월 정도 지나서 묵고 있던 호텔 위층에 살고 있는 이로부터 전파 고문을 당했고 고통 중에 버티고 버티다가 3개월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향수병으로 돌아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도 현대중공업 정년 퇴직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서현섭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게 전파 고문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고에너지파를 받아 피부가 손상된 적도 자주 있고요. 매일 머리가 띵하게 아픕니다. 자고 있다가 눈에 고에너지파를 맞아 깜짝 놀라 깨어 고통스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감시입니다. 2018년 제가 상하이에서 복귀 후 지금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팀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으며 오늘 제가 여기 서울에 가야 하는데 기차를 탈까 차를 몰고 갈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서울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힐 텐데 라고 혼자 소리로 응대를 하거나 전화에다 대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어떻게 미리 알고 길목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주치면서 걸어오며 행동이나 말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들은 들으라는 듯이 서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돌아가며 하루 종일 온갖 협박 등을 해냅니다.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해냅니다. 제가 직장에 처해 있는 상황은 완전히 사면초가죠. 모든 일에 간섭하여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정보의 감시입니다. 제가 회사나 집에서 심지어는 야외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본명을 알고 다음날 이야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전화가 와서 보고 있는 상황을 환경을 알고 있는다든지 말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정보의 해킹이죠. 세 번째는 생각의 조종입니다. 이는 심리조정, 잠재의식 조정, 감정, 느낌 조정이 가능하고 생각 조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뇌공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고 뇌 기억을 해킹 시에는 무기력하거나 졸리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한 30분 정도 정신이 몽롱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적혀있는 표지판에 지금껏 생각해온 답글이나 연관된 글들이 적혀있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인 부분에 대해 제가 속으로 문득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행동을 제어합니다. 울산에서 창원으로 출장 중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들을 꺾도록 행동이 제어가 되어 갓길 분리석에 타이어가 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데 가해자들을 속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뻗은 손으로 머리를 치도록 제어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시, 환청, 환치입니다. 먼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컴퓨터에 나와서 볼 수 있는 네모나고 하얀 형태의 비과학적 환시를 본 적도 있습니다. 환청은 진짜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위안하거나 제안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신체 고문은 2018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층에 사는 서현섭 씨로부터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 직장 내에서 지금까지 두통, 흉통 고문을 지속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장기간 발기를 시키는 듯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전파 성고문을 많이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 시시자들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입니다. 아울러서 컴퓨터와 휴대폰의 해킹이 제가 뇌 해킹 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 내에서 그리고 집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토커들도 매일 따라 붙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엑셀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자주 눈앞에서 커서가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글자나 숫자가 바뀌고 작성했던 파일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와 자동차도 그런 거야? 수시로 침입을 당해서 경찰에 여러 번 신고 고소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때마다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산다고 한탄할 때가 수시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국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TI, 즉 Targeted Individual이랍니다. 다음에 피해자 모임인 한 카페의 회원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있는 한 카페의 회원은 4,5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피해자 카페가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2018년부터 유관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기관에 고소와 진정서를 수십 번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지척이 되어 대면 질의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2001년 미국 이치몬드시 부시니치 오요는 이를 금지하는 미국 공간보호법 스페이스 프리저베이션 액트를 발의를 했었고, 러시아는 2001년 7월 26일 실제로 제정된 연방법 제103호에 의해 전자기파, 적외선, 초음파, 인프라소닉 등 심리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비살상 무기 사용을 금지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실제로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피실험자 영아와 소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은 CIA가 자행했던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파 무기에 의해 얼굴과 온몸의 피부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여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파 무기 도해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전 세계 곳곳 서양, 동양에서 전파 무기를 사용을 금지 시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UN 빌딩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제정된 법으로 2001년 미국 공간법의 내용입니다. 전자무기, 심리조작무기, 기상조작무기 등 사용 금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 제정된 러시아법으로 사람의 정신,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살상 무기로 전자기파, 초음파, 인프라소닉 등 사람의 신경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장비와 수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사용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간 국가인권위, 검찰, 법무장관, 경찰, 신문고 등 수십 차례 이상 고소 진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실제로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의 기술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프로나,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몇 프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몇 프로나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왜 공존시켰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선과 악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그들의 발 아래 들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실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함께하여 공론화하여 법을 만들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가십시다. 이를 바꿔나갑시다. 이기주셔서 감사합니다.